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사가 오늘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FSD 누적 주행거리가 80억 마일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80억 마일이라면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지만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129억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38만 킬로미터인데 이를 무려 1만 7천 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800km를 기준으로 하면 약 1600만 번을 오가야 하는 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신경망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선언한 100억 마일의 법칙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무감독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임계점을 100억 마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속도를 정밀 분석해 본다면 그토록 기다리던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6월로 수렴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왜 6월이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변곡점이 될지, 그리고 테슬라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바뀌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먼저 테슬라 관련 뉴스들을 살펴본다면 자동차의 명가라고 불리는 포드가 테슬라의 핵심 기술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2026년 2월 18일 포드의 CEO인 짐 팔리는 차세대 3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테슬라의 혁신적인 제조 기술인 기가캐스팅과 48V 전기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포드의 차기 모델은 과거 146개의 부품을 일일이 용접하던 방식을 버리고 테슬라처럼 거대한 주물로 찍어낼 수 있는 기가캐스팅을 적용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조립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생산 비용도 대폭 절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 내부의 복잡한 배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48V 아키텍처도 포드의 표준이 된다고 하고, 짐 팔리 CEO는 이미 테슬라가 보낸 48V 설계 문서를 팀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 효율성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해 포드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30,000 수준의 보급형 전기 픽업 트럭을 2026년 말부터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포드가 왜 이렇게까지 테슬라를 닮아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포드는 전기차를 현재 팔 때마다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고요. 테슬라처럼 공정 자체를 뒤엎지 않으면 중국 업체들이나 테슬라와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 규격인 NACS가 북미 표준이 된 것처럼 이제는 차량의 뼈대인 기가캐스팅과 48V의 배선까지 테슬라 방식이 점점 업계의 글로벌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설계 도면까지 점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을 보면서 문득 포드의 과거의 행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기 위해서 NACS인 테슬라 충전 표준을 가장 먼저 선택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포드였습니다. 그랬던 포드는 이제 내부의 전압인 48V와 제조 공법인 기가캐스팅까지 테슬라의 문법을 그대로 따라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정도면 짐 팔리 CEO는 테슬라의 효율성에 누구보다도 더 깊게 매료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생산 방식이 테슬라와 점점 일치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가장 먼저 라이센스해서 사용하는 회사 역시 포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차의 뼈대와 혈관이 이미 테슬라식으로 설계되고 있다면 이제는 테슬라의 지능인 FSD를 이식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포드는 또 한 번 우리가 가장 먼저 테슬라의 FSD를 쓰겠다면서 손을 내밀지 궁금해지고요. 앞으로 어떤 발표가 나온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테슬라가 미국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판매가 한 달간 중단될 뻔했던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라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국인 DMV는 테슬라의 마케팅 방식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용하면서 당초에 검토했었던 테슬라의 30일간 영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허위 광고 논란이고요.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통해 이 기술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해왔고, 법원 역시 테슬라의 방식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영업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는데, 캘리포니아 내 마케팅 자료에서는 오토파일럿 명칭을 대거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FSD 뒤에 이 감독형이라는 문구를 확실히 표기하기로 이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현재 테슬라 판매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사이버캡도 이곳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고,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못 팔게 된다면 분기 실적은 물론 테슬라의 이미지에도 굉장한 타격이 왔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명칭 변경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에 감독형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털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는 무감독 자율주행인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현재 도로를 달릴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명칭에 대한 논란이 현재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고요. 과연 이런 문제가 캘리포니아 주에만 해당되는 문제일지 아니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지 앞으로 그 현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FSD 누적 주행거리가 8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기준으로 약 1650만 번을 왕복한 셈이고,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가 테슬라의 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있는 핵심 연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100억 마일의 법칙 때문이고요. 2026년 1월 현신세계의 복잡한 롱테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무감독 자율주행을 실현하려면 약 100억 마일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데이터 수집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고, 지난해 70억 마일 돌파 후 불과 몇 달 만에 10억 마일을 추가하면서 80억 마일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FSD 구독자가 110만 명 이상인 상황이고, 전 세계 테슬라 차량의 참여로 인해서 굉장한 마일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80억 마일에서 목표 100억 마일까지는 약 20억 마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최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3에서 5개월 정도까지도 소요할 전망이 있고요. 이 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여름철인 6월에서 7월경 테슬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100억 마일 규모의 실주행 데이터를 드디어 보유하게 됩니다. 자, 100억 마일은 단순한 숫자라기보다는 테슬라가 규제 당국에게 이제 AI는 인간 운전자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테슬라가 발표한 최신 안전보고서에서는 사고가 한 건 일어났을 때 530만 마일을 주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를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보다는 2.4배 안전한 것이고, 미국 시민의 평균보다는 8배 정도 안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 테슬라가 달성한 80억 마일의 데이터는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기록이 아닌 전 세계에서 다양한 도로와 날씨, 또 실전의 경험을 모은 것이고, 정말 6월에서 7월경 100억 마일에 도달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기술적 그리고 법적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 유료 구독자와 이용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작년 초와 비교하면 이미 2배 이상 그 수치는 늘어나 있습니다. 자, 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 수집 단말기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숫자는 하루 2200만 마일이 모이는 그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배포된 FSD 버전 14는 과거와 달리 운전자의 개입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 또 AI가 스스로 잘 달릴수록 운전자는 FSD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는 더 양질의 데이터가 유입될 수 있는 반복되는 플라이 휠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테슬라가 6월 기술적 완성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데는, 테슬라는 6월에 100억 마일이라는 물리적인 증거를 들고 정부의 제도적 문을 열겠다라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6월은 테슬라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주주총회 전후로 배치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했기 때문에 80억 마일을 넘어 100억 마일로 향하는 지금의 속도는
이 테슬라가 6월 정말 역사적인 이 발표를 하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 공식 안전 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행거리당 사고 발생 건수입니다. 자, 최근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사고 발생률은 636만 마일당 한 건인데요. 익숙한 킬로미터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1023만 킬로미터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1000만 킬로미터라는 거리가 정말 상상이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한마디로 지구를 무려 255바퀴 도는 동안 사고가 한 번 날까 말까 한다라는 것이고, 자, 하지만 아무런 보조장치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테슬라의 운전자들은 99만 마일, 약 16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를 냈고, 미국 전체 운전자의 평균은 70만 마일, 약 113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24시간 8개의 눈으로 주변을 감시하는 AI의 안전성을 따라가기에는 이 사람은 좀 벅찬 수준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경제적 가치는 바로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 안전한 테슬라 AI에게 운전을 맡길 경우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이미 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사고 확률이 7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동차 보험 역시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반영한다면 평균 보험료가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무감독 FSD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연간 10에서 20만 원 수준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모으고 있는 8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는 그냥 잘 달린 기록만 있는 게 아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날 뻔했는지에 대한 엄청난 오답 노트 역시 포함되어 있고, AI는 이런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인간이 실수하기 쉬운 지점들을 모두 학습하고 또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만든 이 보고서는 전 세계 규제 당국에게 인간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선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6월에 정말 100억 마일이라는 숫자를 도달하게 된다면 상당히 설득 가능한 자료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안전 데이터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미국 길거리에서는 이미 사람 없이 운전을 하는 구글 웨이모 택시가 훨씬 더 앞선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두 기업은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고, 구글의 웨이모의 경우에는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정밀 지도를 이용하고 특정 지역을 설정해 지오펜싱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와 AI 뇌로 운전을 하고 있고, 미리 그려진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처음 가는 길에도 영상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며, 이런 방식은 어디나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웨이모의 차량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확장성에서도 큰 차이를 낼 수 없고요. 웨이모의 택시를 부를 때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든 사이버캡의 경우 차량이 오는 대기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또 미국의 특정 도로만이 아닌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동시에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벽이 있는데요. 바로 법이고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이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규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2026년 자율주행 통합법안인 셀프 드라이브 액트가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데, 테슬라가 6월에 100억 마일의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진짜 목적도 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운전대가 없는 차가 정말 안전하냐고 물었을 때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전역에서 무감독 주행이 가능해지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기준이 전면 개정되어야 될 것이고, 이 무감독 FSD 시대에는 제조사 혹은 자율주행의 운영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도 이 보험 체계 자체가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승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오르자 기다렸다는 듯 언론의 파상 공세 역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은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인간보다 4배나 더 위험하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오스틴에서 지난 2달간 5건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만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 니짜의 공식 리포트를 통해서 5건의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보게 된다면 시내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테슬라 로봇택시는 시속 0km, 한마디로 완전히 정지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오던 버스가 테슬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테슬라의 잘못은 전혀 없었으며 정말로 테슬라가 가만히 있는데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주차장에서 가벼운 충돌이 있었던 것이고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발생한 일이며 속도는 1.6km에서 3km 사이였습니다. 자, 전신주나 나무 정도의 살짝 닿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대형 사고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이 해프닝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이 시속 6km와 27km의 저속 상황이었는데요. 이 좁은 길에서 트럭과 살짝 스친 경우와 또 고정된 장애물에 접촉된 상황인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고 견인차조차 부를 수 없었던 가벼운 파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건 모두 부상자는 없었고 병원에 후송된 사람도 없는데요. 하지만 언론은 이를 충돌사고라고 부르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을 알고 보면 모든 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테슬라의 투명함이 만든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매일 평균 110명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고 대부분 인간의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부주의 때문인데요. 정말 6월 테슬라가 무감독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된다면 더 이상 매일 110명씩 사망하는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테슬라에서는 약 25%의 수수료를 받을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하루 10시간 동안 로봇택시로 뛰면서 20만 원, 약 140달러 정도를 벌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테슬라의 플랫폼 운영비와 관리 명목으로 약 5만 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만약 전 세계 100만 대의 테슬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하루에 500억 원의 현금을 거둬들이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차 주인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로 매일 15만 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한 달에 20일만 가동해도 월 300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로봇택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사고 뉴스가 정말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테슬라가 쌓아 올리고 있는 80억 마일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해자가 점점 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만나게 된다면 거대한 시대의 교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설마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사이버캡이라는 실체와 플랫폼 수익이라는 수익 구조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테슬라의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